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11일 토요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주노을 가족분들의 평균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중년의 시기를 넘어서는데 좀 속상할 때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이틀, 3일을 밤새워서 일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알아눕지요. 참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책 읽는 게 눈이 침침해지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미즈놀 팀장의 체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부러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운동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안 먹던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미국의 안과 의사들이 추천한 아큐바이트라고 하는 눈 영양제거든요. 이 제품은 저는 참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품에는 50세 이상부터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제가 40대 중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일단 먹는 즉시 굉장히 눈의 피로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즈놀 팀장의 찬스로 자, 이 아큐바이트 제품을 주문하시는데 한 병은 아니고요. 좀 몇 병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아스피린이라든지 무브프리 이 관절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제품들을 제가 무상으로 넣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라니맘닷컴 측에 추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관리하시면서요. 등푸른 생선을 비롯하여 오메가3 제품들을 많이 드시고 하시면 자,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11월에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9월에 FOMC 회의가 언제 있는지 아시죠? 캘린더에 마크하셔야 됩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거든요. 테이퍼링이 올해 가기 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오는 22일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여러 언론 등과 인터뷰, 공개 연설 등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힘을 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대부분 매파 성향의 강성 인물들이어서 테이퍼링 조기 시작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잔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연내 착수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달 FOMC에서 채권 매입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다음 FOMC 정례 의회인 11월 2일에서 3일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이처럼 물밑에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움직임은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용 회복세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의 시간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일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신규 일자리는 시장 전망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만 5천여 개 증가에 그쳐 테이퍼링 시작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는데요. 연준의 양대 목표는 평균 2% 물가 상승률과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2%대 물가 상승률과 완전 고용이라는 양대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연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달 고용지표 약화로 좀 더 신중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잔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8일 한 행사에서 어떤 달은 강한 고용지표가 어떤 달은 그렇지 못한 지표가 나오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쌓인 누적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잔 윌리엄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쪽이죠. 월별로 보면 좋지 않은 수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2021년 고용 증가세가 대단히 탄탄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퍼링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매달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해 내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FOMC 정례 회의에서는
18명의 위원 중 7명만이 내년 금리 인상을 지지했지만 향후 회의에서 2명이 더 돌아서는 상황이 된다면 내년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멤버십 장분석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즉 접종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연방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급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자, 과학자들이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밀어붙이기가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는 긍정적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PCI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PPI라 그러죠. PPI. 자,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력과 공급 등에서 나타나는 차질이 생산자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한 달 전보다 0.7% 상승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전문가 기대치 0.6%를 소폭 웃도는 상승률인데요. 그런데 전년 대비로 보면 생산자 물가는 8.3% 정도 올라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정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른 정도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그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6.3%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서비스 생산자 물가는 8월 중 0.7% 상승했는데요. 이 중 1.5% 오른 무역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재화 생산자 물가는 1% 상승했고요. 식품 생산자 물가는 2.9% 올랐는데 이 중 육류는 8.5%나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야채, 과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적극적인 항공기 탄소 배출 감소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공기 탄소 배출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AFP 등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친환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백악관은 2030년 항공기 탄소 배출 20%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여러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탄소양 가운데 항공기 배출이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최종 목표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항공산업에서의 오염원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새 연료 개발에도 나설 수 있도록 43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의 기후에 따른 날씨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올 여름이 85년 만에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기온이 근래 보기 드문 강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미 관측 역사상 최고치인 193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는데요. 국립해양대기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 대륙 본토 48개 주의 6월에서 8월 사이 3개월간 기온이 기록상 가장 더웠던 1936년 더스트볼 여름 시기와 맞먹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6월과 8월 사이 기간 동안에 이들 지역의 18.4%가 기록적인 높은 기온을 경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난 기록적인 높은 기온은 최근 몇 달 동안 반복해 발생한 강력한 고기압 또는 열돔 때문이었습니다. 고기압이나 열돔이
Four Corners 지역에 머물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Four Corners는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 중서부 4개의 주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열돔이 생성돼 머문 중심부 근처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기온보다 약 10에서 20도 정도 높았고요. 그 영향은 중서부와 서부 전역까지 확대됐다고 국립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라스베가스는 여러분 108도를 기록했습니다. 대박이죠. 데스밸리,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기온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22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이 기록을 깰 것만 같은 불안함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기온의 급상승은 캘리포니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월 11일 3천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LA 국제공항은 LAX로 돌아오지 못한 여객기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12일 아침까지 철탑 점등 행사를 갖고 남가주 정부 기관들을 비롯한 민간 단체들도 묵념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4배 반, 중증 입원은 10배, 사망 위험은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대상을 무려 1억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미국의 팬데믹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뽑아 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홍보하고 편의를 봐줬는데도 안 맞아? 오케이. 그러면 법적으로 가겠다. 자, 이 법적 소송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강한 히든카드의 드라이브를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4년 임기에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 사례 평균치가 3주째 하락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건강에 해로운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570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지역에서 그런 주택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납페인트가 사용됐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때 그 성면, 참 압류발을 일으키는 성면, 참 이게 법적인 제도가 뒤늦게 뒷북을 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노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서부 시간으로, 오늘 말고요. 내일 서부 시간으로 오후 5시죠. 일단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하는 긴급 라방 시간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가 공지할 테니까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 시간 내셔서 꼭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의 빠른 상승세에다가 델타 변이 확산과 고용 둔화가 겹치면서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올랐다고 10일 밝혔잖아요. 이는 전달에 7.8%를 웃돈 것인데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7월에 최대폭을 다시 경신한 겁니다. 전월 대비로는 0.7% 상승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전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6% 상승보다도 높았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분을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 보전하면서 CPI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절대 손해 안 보죠. 그래서 가격을 높이거나 뭐 과자 이런 스낵류 같은 경우는 양을 좀 줄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PPI 상승이 CPI 상승의 급등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증가한 생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되고 있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게 된다면서 경제 회복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은 저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가 고용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탓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사무실 출근을 연기했습니다. 오랜 재택근무는 식당과 술집 등 각종 서비스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육아에 묶인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방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좀 씁쓸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아크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식 1,6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차익 실현이죠.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 판매 호조로 주가가 오르자 지분의 무려 3%, 여러분 0.3%도 엄청난데 3%, 여러분 아시죠? 아크 지분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거든요. 무려 3%나 처분을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우드가 이끄는 투자사 아크 인베스트는 1억 3,900만 달러, 1,621억 원의 가치의 테슬라 주식 18만 주를 처분했다고 어저께네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자, 아크는 ETF 세 곳에 담은 테슬라 주식 중 일부를 팔았습니다. 이번 매도 물량은 아크가 보유한 주식의 3%에 해당이 되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지난 8월 중국 시장 판매 급증 등에 힘입어 최근 급등하자 아크 인베스트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크는 테슬라의 상위 20대 투자자 중 하나로 40억 달러가 넘는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우드는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3전 달러를 돌파해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1일 종가 기준 736불 27달러이고 시장 가치는 7,289억 달러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자, 여기서 한마디. 말귀 못 알아듣는 멍청한 것들은 또 아크한테 가서 또 욕해야죠. 왜 팔았냐고. 그러니까 멍청한 인간들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캐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 끊어가지 않습니까? 왜 끊어갔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너네 몇 년 안에 3,000불 간대며, 아니 3,000불 간다 그러더니 왜 지금 팔아? 2025년 4년 안에 3,000달러 간다며. 가겠죠. 분명히 내려가면 또 잡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하는 플렉서빌리티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꽉 막힌 것들은 자기가 테슬라 주식 갖고 있다고 누가 팔면 가가지고 쌈딱처럼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죽일 엑스 살릴 하스 하는데, 그렇게 아메바 IQ 있는 사람들은 떠나야죠. 기관들도 단타를 치고요. 기관들도 오르면은 합니다. 근데 배신감은 좀 느끼시죠? 왜냐면 실컷 테슬라 뭐 팔란티어는 요즘 이제 제끼니까 캐시가 테슬라 실컷 펌프질 했잖아요. 캐티가 뭐 테슬라 2025년까지 3,000불 간다라고 얘기하면 테슬라 그 주식이 급등하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지난번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한 투자법에서 얘기한 뉴스 띄워놓고 개미들 터는 기관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캐시를 욕하거나 뭐 캐시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좀 개미들이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워졌으면. 응? 내가 산 주식 누가 팔면 죽일 놈이 죽일 그러지 말고 이게 지혜로운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바보인 거죠 오히려. 올라갔는데 이 기절을 실현 안 하고 다시 또 다 토해낸 분들은 약국에 가셔서 위궤양약 겔포스 사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한국 주식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급락하고 있죠. 저는 네이버 주식은 없지만 한때 참 네이버로 재미 많이 봤는데 저는 카카오 주주거든요. 보면 일단은 정부의 그 강력한 규제의 칼날, 그렇죠? 플랫폼 뭐 미국에서 말하는 일종의 반독점 규제죠. 자,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네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칼날을 탁 칼을 뽑아 들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 it's too late. 예,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규제의 칼날로 무너질 수 있는 그 선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카카오톡이 처음 나타났을 때 한 20년 전 됐죠. 처음에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플랜 가입하게 되면 뭐 무제한 통화에 뭐 문자 뭐 1000개 서비스, 3000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로 다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이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얘기입니다. 뭐 SK, KT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LG텔레콤이죠. 3대 통신사가 별 개의치 않았어요. 뭐 조그만 뭐 하나 만들었나 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문자 서비스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죠? 그렇죠.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카카오톡을 몰아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걸 노린 거죠. 무상으로 무료로 쓰는 전략을 마케팅을 하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일단 카카오에 중독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한 발 물러서게 되었고 3대 통신사가 그리고는 급기야 요즘도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이제 문자는 100%다 무료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딱 돈 내고 썼다니까요. 그래도 잘 안 쓰죠. 요즘 뭐 DM 해가지고 뭐 좀 하지만 왜냐하면 사진 전송이라든지 뭐 읽은 걸 확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예, 카카오의 그런 거에 앞장서지 그러니까는 기술력이 좀 떨어지죠. 뭐 미국에는 젊은 친구들은 왓츠앱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커졌던 카카오가 이제는 다시금 갑의 위치에서 뭐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기사를 한국 뉴스를 좀 봤는데 참 기가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추가 요금을 내는 승객들이 부르는 카카오 택시는 잡히는데 일반 택시 카카오 택시는 잘 안 잡혀요. 대박이죠. 그게 자기들만이 아는 요상한 알고리즘의 그걸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못 잡더라고요.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최근의 급락 저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저 트렌드를 넘어설 수 있는 다음이 네이버를 뛰어넘겠습니까? 뭐 네이트가 카카오를 뛰어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 뭐죠? 그 도토리 팔았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치매약을 먹어야 되나?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가 다시 복원 작업에 들어간다는데 복원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싸이월드가 복원한다고 페이스북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도토리 팔아서 돈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혹시 한국 주식하는 분들은 한국은 워낙 변동폭이 크고 이 세력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강력한 그러니까 좀 길게 호흡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렇게 안전빵인 종목들만 그냥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악재 터져서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예, 미국 주식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자 주말을 맞이해서 건강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70대 노인이 6개월간 스쿼트를 했더니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번 다뤄볼까요? 70대 후반 노인이 운동, 단백질 보충 등 6개월 집중 투자하면
요양병원에 덜 가고 건강 수명이 5.2개월 늘어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영일 교수는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77세 노인 383명을 30개월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자, 참여그룹은 평균 28.5개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숨지거나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참여 그룹은 23.3개월 만에 숨지거나 입원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참여 그룹 노인의 13%가 숨지거나 요양병원에 갔는데요. 자, 미참여 그룹은 35.1%입니다. 장영일 교수는 장일영 교수입니다. 6개월 노쇠 예방에 집중 투자했더니 5.2개월 건강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노쇠 예방 프로그램은 5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운동입니다. 스쿼트, 플랭크 등 근력 운동 20분, 한 발 들고 서 있기 등 균형 운동 20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빨리 걷기, 숨이 턱 밑에까지 올라올 동안,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20분 등으로 1시간 운동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매달 강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노년층에 부족한 탄수화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지방 등이 골고루 함유된 음료를 하루에 2번씩 섭취합니다. 월 1회 건강식단 교육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미국의 정신보건연구원에서는 우울증 검사 CES-D를 활용하는데 우울증이 의심되면 의료진이 월 1회 상담 치료합니다. 약을 처방하거나 관리를 합니다. 네 번째는 약 조절입니다. 노인은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많은 약을 복용합니다. 중복되거나 상호 충돌하는 약을 정리하는데요. 정해진 용법에 따라 약을 잘 복용하는지도 관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낙상 위험 요인을 제거합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낙상 방지 슬리퍼 등을 제공하는데요. 방바닥 장판이 돌출한 게 있으면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죠. 운동만이 우리의 건강한 수명을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전해 오시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게 되면은 차트에 쓰잖아요. 생년월일. 100세 넘은 분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굳이 뭐 워런 버핏, 찰스 먼거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시면서 여러분 힘들게 주식 투자하여 말년에 번 수익 다 쓰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미진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힘차게 렛츠고!